이번엔 C++를 이용해 가지고 이진 힙을 한번 부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골격은 세 가지 언어 버전으로 그 EL에 올려놨고요. 그중 하나 보시면서 따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C++ 버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바이너리 힙은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성이 됩니다.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성하니까 용량이 자료 구조니까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동적 배열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동적 배열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용량 정보가 필요하고 이제 현재의 개수 그리고 동적 배열을 가리킬 힙 이렇게 세 가지 멤버 변수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기본 생성자가 있는데 기본 생성자의 크기로 15를 쓰고 있어요. 왜 15를 쓸까? 힙은 무슨 트리? 무슨 완전 이진 트리죠? 완전 이진 트리면은 항상 2의 H-1개의 노드가 완벽 이진 트리면 존재를 해요. 하나, 셋 이렇게 내려갑니다. 7, 15 이렇게 내려가요. 그래서 15로 잡고 그 다음부터 늘릴 때 곱하기 2 더하기 2라면은 항상 완전 이진트리 개수만큼 유지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동적 배열로 우리가 뭘 구현할 때는 초기 용량을 0으로 시작하면은 처음에 너무 많이 또 확장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기본 용량을 줄 필요가 있고요. 뭐 7 정도로 시작해도 되는데 7, 15 뭐 이렇게 쓴 이유는 완전 이진 트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한 거니까 그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이제 인크리스 캐퍼시티는 곱하기 2만 하지 않고 곱하기 2 더하기 1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완전 이진 트리 개수만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그 배열 기반 선형 리스트를 썼을 때 그 형태니까 차이는 없고요. 이렇게 두 배로 늘린 다음에 그 부분을 그냥 그 메모리 카피하면 돼요. 특별히 뭔가 그 동적 배열 기법 쓸 때 고민해야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초기값 목록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귀찮아서 add n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n개를 add 연산을 이용해서 이제 배열에 추가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 주석에 써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푸시백 해가지고 쭉 배열에 그냥 저장한 다음에 히피파이 연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n번 add 하는 것보다 배열에 그냥 푸시백 한 다음에 히피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on에 이렇게 힙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n 로그 n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C++ 버전이니까 이제 빅5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데 요 내용은 그 기존에 했던 거랑 별 차이 없습니다. 동적 배열 기법 썼던 그런 것들이랑 차이가 없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add를 살펴볼게요. add는 이제 어떤 요소를 넣으려 그러는데 현재 꽉 차 있으면은 그 용량을 늘린 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다 추가를 하냐? 푸시백 하는 거죠. 힙에 num 아이템스에 이제 아이템을 추가하면 돼요. 그 다음에 rip up. 근데 rip up이라는 연산은 이제 rip up 할 위치 정보를 이제 줘서 할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제 단말에다가 삽입하고 이제 rip up을 해서 힙 특성이 만족되게끔 해야 되겠고요. 끝나고 나면
아이템 수를 늘립니다. 뭐 미리 늘려도 되는데 미리 늘리면 리밥 할 때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어, 그 리밥하고 늘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겟맥스는 다 만들어 놨는데 빈 상태에서는 줄 게 없으니까 예외 처리를 하고요. 줄 게 있으면 이제 제일 큰 값은 이제 0번째 색인에 있으니까 그거 리턴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extract max인데 extract max는 이제 제일 큰 값은 어디에 가 있냐면 그 get max와 마찬가지로 0번째 색인에 있습니다. 그 값을 임시 변수에 넣었다가 걔를 반환하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나? 아까는 그 힙 0에 있는 것과 맨 끝에 있는 애를 수업했어요. 근데 여기는 수업 안 하고 임시 변수에 저장했다 반환하니까 수업을 안 하고 힙 0에다가 뭘 옮겨오냐면은 1번째 애를 맨 끝에 있는 애를 루트로 옮깁니다. 루트로 옮기고 reap down을 해야 되는데 요때는 먼저 아이템 수를 줄인 다음에 reap down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extract max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d 할 때는 reap up, extract max 할 때는 reap down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요 change priority remove는 색인을 주면 만들 수 있는데 색인이 없이 키를 주면 얘를 만들려면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는 건 어떻게 찾아가요? 힙에서는 선형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왼쪽 오른쪽 특성이 없기 때문에 뭔가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change priority는 비어 있으면 의미가 없고 주어진 색인이 범위를 벗어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색인에 있는 애와 그 바꿀 애가 똑같으면은 또 바꿀 필요 없으니까 리턴해 주고 만약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change priority는 우선 previous 아이템을 잠시 그 보관을 한 다음에 힙 인덱스에 새 값을 넣습니다. 새 값을 넣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 값하고 새 값을 비교해서 새 값이 크면 reap up 해야 되겠고 새 값이 previous 값보다 작으면 reap down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식으로 기존에 저장된 그 노드에 저장돼 있던 값과 새 값을 비교해서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위로 올려야 될지 밑으로 내려보낼지를 파악해 가지고 reap down이나 reap up을 부르면 돼요. 그 다음에 remove. remove는 제가 드린 게 잘못되어 있네. remove는 그 삭제를 하는 건데 특정 색인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삭제를 하는 건데 비어 있으면 삭제할 게 없고요. 색인이 유효한 범위 내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색인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
num items를 하나 줄인 다음에 만약에 삭제될 맨 마지막에면 할 게 없어요. 맨 마지막에면 할 게 없고 마지막 얘가 아니다. 그러면은 삭제례를 임시 변수에 넣은 다음에 힙 인덱스에 뭘 갖고 와요? 원래 맨 끝에 있던 애. num items에 있는 애. num item 마이너스 1이 아닌 게 내가 num items를 미리 감소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remove item이 아이템 인덱스 위치에 있는 거를 reheap 다운 시키면 돼요. 맨 뒤에 있는 애를 갖다 놨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reheap 다운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이 힙 만드는 건. 그래서 뭐만 잘 만들면 되냐면 reap down과 reap up만 잘 만들어 놓으시고 각 연산들의 그, 그 기능을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reap up, reap down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모 색인을 구해요. 0이면 최종적이니까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이제 부모 색인을 구한 다음에 if 힙 parent가 요 인덱스에 있는 애보다 작으면 올려야 되죠. 올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 때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자바로 할 경우에는 요 수업 함수를 만들거나 세 줄을 이용해야 되겠고 파이썬에서는 a, b equal b, a 이렇게 해서 수업을 쓰시면 돼요. 그리고 C++에서는 std 수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두 위치에 있는 값을 서로 맞교환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이거 끝이에요. rehab은. 부모 노드 계산해서
부모 노드에 있는 애와 나를 비교하고 얘가 더 작으면은 나를 위로 보내서 계속 얘를 어디까지 인덱스가 현재 위치가 0이 되면 이제 끝까지 온 거니까 거기서 끝내면 돼요. 얘는 리입 다운은 아래로 그 위치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왼쪽 색인을 먼저 계산해 봐요. 근데 왼쪽 색인이 너무 아이템수가 같거나 크면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왼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내면 돼요. 이제 왼쪽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왼쪽이 있으면 이제 오른쪽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클지 모르겠는데 왼쪽일지 오른쪽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큰 애를 유지할 맥스 차일드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왼쪽으로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른쪽이 있고 그 오른쪽이 왼쪽보다 크면은 오른쪽을 맥스 차일드 인덱스로 설정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덱스보다 맥스 차일드가 더 크면 수업 힙 아이씨, 이렇게 이러고 났어. 잠깐만요. 에이, 여기 필요 없구나. 리무브 아이템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reheap up, reheap down 이렇게.
올라갈 때는 부모만 보면 되고 내려갈 때는 왼쪽 오른쪽이 있는지 보고 다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큰 애랑 비교해 가지고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까지 갈 때까지 쭉 내려가면 되겠고, 완전 이진 트리니까 최적 높이이기 때문에 항상 이 반복은 로그 n번, 최대의 경우 로그 n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힙에서의 연산들은 이 리힙 다운, 리힙 업을 가지고 구현이 되겠고, 이 리힙 업과 리힙 다운은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힙이에요. 실행해 보기가 쉽네, 겁나서. 여러분들 실행해 보세요. 될 거예요. 되겠지. 해볼까? 아이씨, 뭐야. 아이. 네, 다 통과합니다. 네,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q 설명을 드렸고, 끝으로 힙 응용 하나 또 소개를 좀 해볼게요.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해결할 때 앞에서부터 해결하는 방법, 앞에서부터 잘 해결이 안 되면 뒤에부터 살펴보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쓸까를 고민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예제의 경우에는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은 1년에 정수가 주어지는데 뭐라고 싶으냐면 정수가 주어질 때마다 중간값을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가 계속 추가됨에 따라서 중간값이 계속 바뀌겠죠. 그 바뀌는 중간값을 빠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자료 구조를 쓰는 게 아니라 힙을 몇 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써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면 나중에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혹시 하나 쓰는 게 아니라 두 개 쓰면 뭔가 또 문제 해결이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만약 힙을 안 쓰고 정렬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비정렬 리스트를 이용하면은 삽입은 O1인데 뭐 정렬해서 찾으면 n 로그 n이 되겠고 선택 문제 이용하면 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제법 들어가죠. 배열 기반은 삽입할 때는 ON이고 중간값은 늘 중앙에 있는 색인을 이용하면 되니까 O 안에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보면은 얘는 싼데 얘는 비싸. 얘는 비싼데 얘는 싸. 그러면 이럴 때는 둘 다 어떻게 싸게 할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는 상수고 하나는 선형이야. 그러면 둘 다 상수로 바꾸고 싶을 수 있는데 그건 보통 안 돼요. 그러면 하나는 n이고 하나는 상수일 때는 둘 다 로그 n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맥스힙, 민힙을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맥스힙, 민힙. 그러면 맥스힙에 뭘 저장하고 민힙에 뭘 저장하냐면 맥스힙의 가장 큰 값보다 작으면은 맥스힙에 넣습니다. 즉 맥스힙에는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작은 애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민입에 들어있는 애보다 크면 민입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룰 1과 2가 적용했을 때
두 개의 사이즈가 하나 차이가 나지 않고 두 개 차이가 만약 하나 차이가 나요. 하나 차이가 나면은 중간값은 뭐에 대해 어떤 거예요? 하나 차이가 나는 개 거기에 있는 애가 제일 큰 값이에요. 중간값이에요. 근데 두 개가 차이가 나면 이쪽에 있는 애를 이쪽으로 하나 옮겨서 처리하면 됩니다. 예제를 들어보면 자 3이 들어와요. 그럼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특별히 어디다 넣을 건 없는데 맥스 힙에 넣읍시다. 그럼 맥스 힙에 들어가고 민 힙에 이제 들어가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중앙값이 뭐다라는 게 애매하죠. 그 다음에 이제 5가 들어왔어요. 5. 그럼 3과 비교해. 3보다 커? 작아? 3보다 크죠? 3보다 크면은 맥스 힙에 넣는 게 아니라 민 힙에다 넣는 거예요. 민 힙에 넣으면 맥스 힙에 3이 들어있고 민 힙에 5가 들어있어요. 둘 다 맥스 힙과 민 힙이 사이즈가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중앙값은 3, 5가 돼요. 그 다음에 4가 들어왔어요. 4는 3보다 크니까 어디다 집어넣어요? 민 힙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맥스 힙에 3, 민 힙이 4, 5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값은 뭐가 돼요? 민 힙에 있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값 4가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4를 우리가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가 들어와요. 2는 3보다는 작으니까 맥스 힙에 넣어요. 그럼 3이 4, 5가 돼요. 그럼 중앙값은 3, 4가 되는 거죠. 3, 4. 똑같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두 개 값이 이제 중앙값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이 들어오면 이제 3보다는 크니까 민 힙에다 넣습니다. 그러면 중앙값은 4가 돼요. 하나 차이 나니까 9가 들어와요. 9는 3보다 크니까 민 힙에 넣어야 되죠. 그럼 민 힙에 넣으면 4, 5, 7, 9가 되겠죠. 그러면 맥스 힙과 민 힙의 차이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되죠. 그러면 민 힙에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맥스 힙으로 옮겨옵니다. 그러면 4, 3이 5, 7, 9가 돼서 4와 5가 가장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는 이렇게 이용하면은 항상 로그 n 비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얘를 힙을 써서 뭔가 해결할까라면 잘 생각이 안 떠오를 거예요. 하나만 쓰면은 정말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 두 개를 쓰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어떤 자료 구조를 두 개 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제 C++ 그리고 자바, 파이썬에서의 priority queue를 설명드리면 이제 priority queue C++는 SED priority queue라는 게 있어요. 그럼 얘는 내부적으로 뭘로 구현되어 있어요? 이진 힙으로 구현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 보면 요 첫 번째 예제를 보세요. 얘를 뽑았더니 9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힙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맥스 힙이죠. 맥스 힙이에요. 그런데 이제 맥스 힙이 아니라 미닙으로 작은 값을 먼저 받는 형태로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 주어지는 값이 뭐예요? std greater라는 걸 줘요. 그러면 기본은 std less예요. 작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건 뭐야? 거꾸로 나오고 있죠.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헷갈려요. 처음 쓸 때. C++ 쓸 때는. 그러니까 얘가 먼저 내냐면 큰 것이 순서가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priority queue는 순서 측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처음에 있는 애가 아니라 마지막에 있는 애를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헷갈려. C++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순서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요소를 우리가 넣게 되는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내가 순서에 대한 어떤 정의를 제공해 주고 싶을 때는
뭐 원시 타입은 이런 애들 이용하면 되겠고요. 원시 타입이 아니면은 이제 람다 표현식을 써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 함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돼? 반대를 넣어줘야 돼요. 거꾸로를. 거꾸로를 넣어줘야 이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나와요. 나는 큰 거를 뽑고 싶으면 저기에 들어간 함수는 작은 거가 추루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삽입하는 데이터에 이 람다 표현식을 만들지 않고 이제 연산자를 재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구조체를 정의해서 또 그 펑터라고 하죠. 함수 객체를 만들어서 또 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이진입을 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용량을 확보해 줘가지고 프라이어티 큐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되게 좀 복잡해요. C++는. 자바는 기본 용량이 11이고 컴페어투를 이용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하기는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넣었을 때 2가 나오니까 미닙 기본적으로 작은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얘하고는 반대죠. C++하고는 조금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자바가. 그리고 이제 기종을 바꾸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람다 표현식을 이용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파이썬은 이제 priority queue가 있는데 쟤는 그 동기화 기능이 포함되기 때문에 다중 스레드 환경이 아니면 쓰면은 성능이 떨어지고요. 주로 뭘 쓰시면 되냐면 힙 큐를 쓰시면 돼요. 힙 큐. 힙 큐를 써서 힙을 만들어서 힙 푸시, 힙 팝을 쓰면 돼요. 근데 얘는 넣을 때 데이터 넣을 때 투플로 이렇게 넣으면 돼요. 투플로 넣어서 요 앞에 있는 애가 키로 쓰시면 돼요. 키. 그래서 정수이면 이제 이렇게 되면 애플 넣고 바나나 넣었을 때 애플이 나오니까 얘도 자바랑 마찬가지로 기본이 미닙이죠. 미닙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이썬에서는 이제 조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키 밸류 넣을 때 키 밸류 넣지 않고 어떻게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키를 넣어주시면 거꾸로 돼요. 큰 게 먼저 나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히피파이 하는 연산이 있고요. 자바에는 그게 없는데 이제 이 C++에도 히피파이 해주는 연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히피파이 해가지고 reap up, reap down 같은 걸 내가 써서 프로그래밍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큐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